안녕하세요, 주차남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엘리어트 파동을 이용해서 찐바닥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오케이? 렛츠 고! 바닥 구간을 확인하려면 기본적으로 엘리어트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죠? 상승 5파 1, 2, 3, 4, 5 이렇게 상승 5파로 올라갔으면 떨어질 때는 어떻게 떨어진다고 했죠? A, B, C 이렇게 하락 3파로 움직인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찐바닥을 확인하려면 이 C 구간이 끝나는 지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상승장이 끝나고 하락이 시작할 때 A, B, C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죠. 이 큰 A, B, C 파동을 작게 보자는 거지. 작게 보면 이 A 파동 안에도 소파동이 있고 B 파동 안에도 소파동이 있고 C 파동 안에도 소파동이 있다고 했죠. 이전 시간 내용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럼 A, B, C를 소파동으로 보면 A 파동에서는 1, 2, 3, 4, 5 5파동으로 하락을 하고 B파동은 반등이 일어난 구간이죠. 그리고 B파동에서는 소파동이 1, 2, 3 이렇게 3파동을 올라가요. 그리고 마지막 C파동은 다시 1, 2, 3, 4, 5 이렇게 5파동으로 떨어지는데 여기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캐치를 했을 건데 저번 시간에 했던 상승파동이랑 비슷하면서 다른 점이 뭐죠? 올라갈 때는 오르는 추세에 있는 1파동, 3파동, 5파동에서 소파동이 1, 2, 3, 4, 5로 움직였고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 1, 2, 3으로 2파동, 4파동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추세 방향대로 흘러가는 파동이 5파동이 나온다. 즉 지금 A, B, C 파동은 하락 파동이니까 추세가 뭐예요? 하락이죠. 그러면 떨어지는 A 구간, C 구간 이 두 구간이 주요 파동이란 거지. 그러면 주요 파동은 뭐다? 5파동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A 파동이 1, 2, 3, 4, 5 그리고 B 파동은 주요 파동이 아니니까 1, 2, 3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또 하락 C 파동은 다시 메인 파동이니까 1, 2, 3, 4, 5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찐바닥을 찾기로 했으니까 C파동 마지막 바닥 구간만 확인하면 되겠죠. 이걸 좀 더 세밀하게 봅시다. C파동에서 아까 어떻게 소파동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1, 2, 3, 4, 5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죠. 그럼 이 C파동에서 바닥인지 아닌지 최소한으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 당연히 소파동의 5번째 파동을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답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어차피 마지막 파동은 1, 2, 3, 4, 5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마지막 5파동을 확인하는 게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왜 정답이라고 안 하고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하냐면 이 소파동에 5파동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는 있어. 그럼 여기서 또 얘기하겠죠. 선생님 그럼 5파동을 확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보세요.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하락하고 있을 때 매수하는 건 두 가지 중 한 개겠죠. 바닥을 잡아서 일반 현물 매매를 하거나 안 그러면 지금 하락 타점을 잡으려고 하락의 끝 지점인지 더 크게 하락을 할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3파동 구간에서 내가 바닥이 끝났네라고 생각하고 진입을 한다. 3파동 끝 지점이 여기니까 이쯤에서 진입을 하겠죠.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해요? 오르는 줄 알았는데 더 큰 하락이 있다고. 그러면 크게 물릴 수가 있죠. 왜냐면 하락은 상승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5파동의 바닥인지를 확인을 하면 더 떨어지더라도 물리는 구간이 짧거나 벗어날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C파동의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자, 갑시다. 가장 일반적인 패턴 뭘까요? 역, 헤드 앤 숄더 패턴. 이게 뭐죠? C파동이 아까 전에 1, 2, 3, 4, 5 이렇게 5개의 소파동을 그리면서 C파동이 떨어진다고 했었죠. 그럼 5파동이 끝나고 반등이 일어나면 그게 뭐죠? 바로 상승 1파지. 하락이 끝났으면 당연히 다시 상승 1파,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 중에 1파동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이 1파동이 단순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1파동 안에도 뭐가 존재한다? 소파동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파동의 소파동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1파 상승, 2파 하락, 3파 상승, 4파 하락, 5파 상승 이렇게 C파동과 똑같이 5파동의 소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C파동에서 1, 2, 3, 4, 5파동에서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C파동이 끝났으니까 반등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상승 1파, 1, 2, 3 이렇게 소파동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는 헤드앤숄더 패턴을 거꾸로 만든 형상인 역 헤드앤숄더 모양이 나오죠. 이 어깨 부분이 두 개가 있다고 해서 헤드앤숄더라고 하거든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만 나오면 다 바닥을 확인할 수 있겠지. 근데 또 바닥 패턴도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패턴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이게 뭐지? 라고 혼돈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상승 파동에서 연장 파동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러면 하락 파동에서도 연장 파동이 안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C파동이 1, 2, 3, 4, 5 이렇게 5개의 소파동으로 내려온다고 했죠. 그런데 연장파동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조정받는 구간은 패스하니까 2파동과 4파동 구간은 아닐 거고 1파동, 3파동, 5파동 여기서 연장파동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C파동의 지금 소파동인 1, 2, 3, 4, 5파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C파동을 자세히 보면 1파 하락, 2파 상승, 3파 하락이 있는데 이 3파 하락이 이렇게 안 떨어지고 연장파동이 발생해서 크게 떨어진다. 그래서 보통 4파동이 반등을 했다가 5파동이 더 크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미 이 3파동에서 너무 크게 떨어졌다 보니까 4파동, 5파동이 힘을 못 쓴 거지. 그래서 4파동에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고 5파동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3파동 밑으로 못 떨어지고 여기서 멈춘 거죠. 이렇게 C파동이 끝나고 이제 상승 1파 1, 2, 3 다시 말해서 이 3파동이 연장파동으로 일어나서 너무 크게 떨어져 버린 거지. 그래서 4파동에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고 5파동이 3파동보다 더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 3파동 밑으로 뚫지 못하고 5파동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뭐라고 하냐면 미달이 발생됐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패턴을 가지고 뭐 어떻게 부르냐면 1차, 2차, 3차 바닥을 보였기 때문에 3중 바닥형 패턴. 이런 패턴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도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건 엄연히 다른 미달이 발생한 3중 바닥형 패턴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렇게 연장 3파동이 일어나서 5파동에서 미달이 일어나고 올라갔다. 그러면 3파동의 바닥 지점보다 5파동의 바닥 지점이 더 위에 있을 거고 이렇게 5파동이 미달로 끝나는 경우는 상승 1파동의 경우 길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승 1파가 길게 올라갔다가 이제 하락 2파 조정을 받겠죠. 하락 2파 조정을 받을 때는 이 C파동의 네 번째 파동이었던 하락 4파의 고점 이 지점이 지지선이 돼서 상승 1파에서 2파로 조정받을 때 이 지지선을 찍고 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패턴을 보고 완전 이중 바닥형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중 바닥형 패턴입니다 하고 찐 바닥이다 진입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조금 잘 모르시고 하는 경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잘 모르시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락을 해서 바닥을 한번 찍고 반등을 하죠. 그리고 다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면 이 쌍바닥이 똑같은 지점에서 바닥을 찍고 오르면 이중 바닥형 패턴이라고 진입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두 번째 바닥이 똑같이 맞물리는 게 아니고 이것보다 조금 위에 존재하고 올라가는 게 진정한 바닥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저점보다 두 번째 저점이 더 높게 형성될 때 찐바닥이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사실 맞다는 거지. 저희 구독자들은 이제 척하면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렇게 바닥 찍고 올라갔죠. 두 번째 바닥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그러면 첫 번째 저점보다 두 번째 저점이 더 낮게 떨어진 건데 이게 찐바닥일까요? 떼댄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 번째 바닥이 첫 번째 바닥과 동일한 지점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다. 와, 제대로 된 W 패턴이죠. 이렇게 저점이 똑같이 떨어졌을 때 이게 찐바닥일 확률이 높을까요? 떼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찐바닥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이렇게 두 번째 바닥이 첫 번째 바닥보다 더 위에 형성하고 올라가면 이게 찐바닥일 확률이 높다는 거지. 오케이? 정확하게 이해했죠? 그렇다고 이런 바닥형 패턴들이 다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똑같이 올라가는 것도 이중 바닥형 패턴이 맞고 이렇게 더 떨어졌다 올라가는 것도 이중 바닥형 패턴이 맞아요. 제 말은 이렇게 이중 바닥형 패턴이 두 번째 저점이 좀 더 높을 때가 더 정확도가 높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런 이중 바닥형 패턴보다는 제가 처음에 말했던 역 헤드 앤 숄더 패턴, 그게 보이면 진정한 바닥이라고 보통 보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이중 바닥형 패턴이 보였을 때는 아까 전에 5파동이 미달이 떠서 완전 이중형 바닥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게 보이면 진정한 바닥의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완전 이중형 바닥 패턴이 어떻게 보면 상승할 때 우리가 체크하는 N자형 파동이랑 움직임이 비슷해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또 질문. 선생님, 계속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얘기하는데 이게 소파동 안에 또 미세파동이 있고 미세파동 안에 또 미세파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여기서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떨어져서 다 떨어졌네 하는데 이렇게 오르는 척 하다가 더 떨어지고 이렇게 오르는 척 하다가 더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제가 그럼 또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기울기에 대해서 조금 예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V자형 패턴으로 반등을 하는 경우는 이 C파동에서 하락 1파, 2파, 3파, 4파, 5파 여기서 이 5파동이 연장파동까지 일어나서 크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날카롭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반등을 할 건데 이 반등하는 기울기가 보이시나요? 중간선을 잡고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떨어졌던 기울기보다 오르는 기울기가 비슷하거나 더 급격한 상승을 보여준다면 이걸 보고 사람들이 찐반등이라고 예측을 한다는 거지. 간단하게 말해서 떨어지는 파워보다 오르는 파워가 훨씬 세면 아, 찐반등이네 이래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는 경우가 사실 좀 많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중심점 잡고 봤을 때 떨어지는 기울기보다 올라가는 기울기가 한참 더 스무스하겠죠.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다시 하락을 할 거다. 그 말은 뭐다? 이때 오르는 거 사실 요까지는 잘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먹을 거면 들어가도 돼. 근데 엄청 천천히 오르다가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르네 하고 사면 떨어진다고. 즉 다시 하락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하락할 타점 기다리면 돼요. 그게 시기적으로 좀 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못 찾고 사람들이 와, 안 떨어지네 하고 기다리다 샀을 때 떨어지기 직전에 보통 사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기만 하면 물려. 그게 본인이 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하게 오르는 경우에는 보통 다시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바닥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플랫 패턴과 불규칙 조정,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저번 시간에 파동 이론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조정 구간에 따른 연장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조정 구간을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